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당한 진짜 북한 이야기 황진이의 최선국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진 분이기도 합니다. 네,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정착 5년차 주소나 기자입니다. 지금은 뉴포커스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고요. 시청자분들과 좋은 이야기, 북한을 더 잘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전 시간에 이어서 전 시간에 어떤 이야기 했는지 모르시죠? 전 시간에 아니 근데 몰라도 척 할 수 있는 얘기. 북한에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오늘 되게 얌전한. 그리고 오늘 많이 네. 긴장했어요. 네. 아 저요? 네. 전 시간에 이어서 도둑놈 고난의 행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도둑질 이야기. 여기서부터 고난의 행군 이야기 마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저기 도둑질 많이 해봤죠? 솔직히 오자마자. 도둑질 안 해본 사람이 없잖아. 고난의 행군 시기에 당장 굶어 죽게 됐는데 아니 못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못하고도 살아남았다는 게 이상한 거지. 예,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못한 사람은 얼빠난 사람이지. 그렇죠. 아까 그렇죠. 올바나다는 게 네. 좀 어리버리한 사람. 네. 그렇죠. 약간 백치미 같은 사람들. 그렇죠. 맞아요. 아유 근데 고난의 행군 때는 도둑질을 놀이 삼아도 했어요. 저희 때는 저희 이민학교 때 저희 동네에서 그 무밭이랑 배추밭이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둑질이 아니고 그쵸. 그냥 가다가 그냥 먹는 거지. 그건. 원래 북한에서 그런 말이 있어. 농장 거를 나라 거를 훔치면 그건 저절이고 개인 집 거 도둑질을 해야지 그게 도둑질하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조금 저절해서 조금 먹은 거지 그냥. 맞아요. 그렇지. 그리고 국가에서 그런 구호도 있잖아요. 농장 포전은 나의 포전이다. 그치. 그래가지고 내 거를, 국가 거 훔치다가 딱 잡으면 야 너 왜 훔쳤어 하면은 농장 포전은 나의 포전이다. 맞아 그 말. 한때 유행이었어요. 그 농장 포전은 나의 포전이라는 구호가 있었는데 그 북한에도 글을 모르는 문맹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 너무 도둑질을 하니까 그게 무장보초를 지었잖아요. 맞아, 총 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농장 포전은 나의 포전이라고 쓴 거 이 땅을 다치는 자는 총살이다 이렇게 자기절로 알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도둑질을 했다는 건 도둑질이 아니에요. 삶을 위한 생존의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둑놈이라고 하면 좀 약간 불명예스럽지만 저희는 그때는 도둑질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고난의 행군을 이기고 이리로 온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생존한 그때 거예요.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예. 저절한다고 그쵸. 표현을. 글쎄, 그러니까 조절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예, 조절위원이라고 했어요. 국민들이 만든 조절위원회에서 뭔가 이렇게 몽땅 다 사회거니까 조절해서 빈곤한 국민들한테 이렇게 저희들끼리 팔고 먹고 해가지고 균형을 맞추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속에 어느 집에 손을 봐가지고 했는데 그 집 가시아버지라고 하지. 여기서 장인. 장인어른. 저녁에 장인이 사위가 있는데 네. 야 빨리 받아라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예 하고 보니까 통나무를 이렇게 메고 간 거야 지금. 이런 나무를 도둑질한 거야 지금. 그래서 사위가 떼나가서 그거 받아주는데 이거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그거 받아주고 막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니 이거 어디서 이렇게 훔쳐왔다고 막. 그러니까 사위가 좀 놀라고 하는데 사위는 도둑질을 안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네. 그러니까 야 새끼 얘가 이거 우리 딸 먹여 살리갔어. 아 그치. 도둑질할 줄 모른다고. 빠릿빠릿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둑질이 생존의 필수 수단. 그러니까 그게 사회 시스템이 몽땅 국가 거니까 그쵸. 도둑질 안 하면 안 되는. 아니 인민만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말이 있잖아요. 안전어는 안 보이게 도둑질하고 그렇죠. 안전한. 보이지도는 보이지 않게 도둑질하고 그쵸. 당원들은 당당하게 도둑질해요. 노동당원 당당하게. 당당하게 해먹고. 그러니까 백성은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2월이잖아요. 북한이 4월, 15월까지 퇴비가 끝나잖아요. 아니 똥을 도둑질하는데 나다를 못 도둑질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요, 제가 다른 사람의 평균 얼굴 면적에 비해 눈이 크대요.
자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니요, 돌팔이 절대. 의사가 말하는 거 눈이 크다는 것 자체는 겁이 많다는 걸 동반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아가씨 때 제 과거를 거슬러 가면 그 같은 직장 언니들이 제가 좀 최소화하고 눈도 크고 하니까 저를 망을 보게 했어요. 생각해서. 근데 사실 제가 제일 잘하는데. 예, 망을 보니까 제가 도둑질하는 게 나아요. 바람 소리만 나도 겁이 나가지고 떼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결론은 뭐냐, 그냥 마애를 맞을 바엔 천매를 맞으라고 도둑질하려 갔으면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망을 보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런 길을 살았는데 우리나라에 온 다음부터는 뭐 도둑질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할 일이 그래가지고 직업을 하나 고상하게 잃었어요. 네, 뭐 그래도 도둑질 직업. 예, 근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 벌어도 살아가니까 네. 예, 좀 패턴이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도둑질 했다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골에 지방에 가니까 지방은 나는 평양에 있어가지고 근데 시골에 가니까 시골에서 도둑질은 완전 통이 크게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우둔하게 둔하게. 나는 평양과 지방 얘기할 때마다 얘 눈치 보려고 죽겠어. 네. 네. 자꾸 나를 평양 촌놈이라고. 평양촌에서 와가지고 그치. 지방을 가지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지방에서 다 해가지고 평양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뭐 평양이 뭐 평양촌에서 미안해. 와가지고 별을 봤어요 평양에서? 별 있지 평양에. 정전이 많이 아니, 되니까. 그러니까 오빠가 봤어요? 아 그러면 조금 많이 당황하셨어요. 근데 아니 평양에서 온 사람들이 오이가 나무에서 자라는 줄 아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와. 그건 사실이야.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아 그러니까 촌에서 왔지. 알았어 나보고 그러죠. 미안해. 근데 요즘 진짜 위험해 무섭다. 평양은 고층 아파트가 있으니까 네. 고층 아파트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그 발전된 도둑놈들이 있단 말이야. 아 그거는 좀 어떻게 하냐면 머리가 좋아야 되겠다 거기는. 아니 그냥 사다리가 있는데 1m 조금 더 돼요. 이렇게 갈고리가 있어. 그거 가지고 10층 넘어 올라가. 베란다 타고 척척척 올라가서 노하우가 있지.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편안히 그 집에 밥 다 먹고 맞아. 맞아. 50kg짜리 쌀 포대를 가지고 내려. 사다리 아니, 타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또 놀라워. 남한에 계신 분들이 이제 평양 하면은 정말 고위층들이 살고 그래도 딴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잘 사는 정말 상위 1%도 있지만 정말 꽃제비 같은 사람들이 너무 그쵸. 많아요. 그리고 진짜 평양 그 도둑놈은 정말 야싹 빨라요. 완전 그 북한에서 노랑지들이야, 당상이라고 노랑지들. 하죠. 그 김일성 배지랑 이런 거 예. 그런 거 눈 깜짝할 사이에 막 뛰어가거든요. 그게 비싸잖아요, 맞아. 단상이. 아까는 딱 스쳐가는데 뚝 떼가지고. 그런 완전 날치기 범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평양에는 진짜.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 김일성 배지 네. 지방에서도 이거 팔렸어요? 팔지. 팔지. 팔아요. 네. 우리도 쌍상 아버지들, 뭐 이런 응, 응. 거에. 그러니까 그거를 쌍상을 당원들만 달 수 있는데 네. 아버지들이 원래 당원인 척 간부인 척 하면서 그런 데를 통과할 그렇죠, 때 헛가다 그거를 피우라고. 딱 달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좋아. 이걸 해설해줘야지.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못해. 그게 쌍상이 뭐냐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네, 그렇죠. 얼굴이 같이 있는 배지를 그 초상화를 쌍상이라고 하고 초상화. 그리고 당 깃발처럼 빨간 데다가 있는 게 당상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리고 어떤 걸 여기에 달고 다니는가에 따라서 그게 그 뭐지? 사람 네, 그, 좀 그 패션. 네. 퀄리티가 달라요. 그렇죠. 제가 드디어 써먹네요. 드디어 퀄리티. 써먹었네 예. 언니. 오늘 배운 얘기 퀄리티.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니까 제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자랑이 우리 애 서울대 갔어. 뭐 이런 자랑. 저희 때는 자식에 대한 자랑이 야 우리 아이 집 방학이 뒷산에가 호박 도둑질해 와서 우리 국 끓여 먹었어. 그러니까 저도 북한에서 제가 이제는 대한민국 정착 한 5년째가 되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북한에서 살 때 저희 아들이 그 남이 집에 가서 호박을 도둑질해 왔어요. 근데 여느 때 같으라면 야 왜 이런 걸 도둑질해 왔는데 아들이 호박을 딱 갖고 들어오니까 제가 그걸 널마를 들고 꼼수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좀 저희 아들이 저처럼 좀 우두네요. 그러니까 뒤가 밟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막 와가지고 저한테 막 삿대질하는 거예요. 이 집 아들이야 우리 호박 꼭지 딱 따가지고 이 집으로 들어가는 거 봤다고. 그래서 아 이거 뭐 호박에 그 집 이름 붙였어? 우리 아들은 그런 일이 전혀 없어. 이래가지고는 맞아, 이제. 그 아줌마를 쫓아보낸 다음에 호박국을 끓여 먹으면서 제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었어요. 니 덕에 호박국 먹는다고. 근데 그 아들이 도둑질에 온 거에 대해서 부모가 수치스럽게 생각을 해야겠는데 모든 게 각박하다 나니까 아 네가 살 줄 아는 애다. 엄마를 도와주는 효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남북의 자식 교양이
아예 천지 차이더라고요. 이게 참 전 나쁜 엄마였어요. 근데 우리 집은 반대인 게 우리 할머니랑 저희 엄마는 오히려 그런 걸 가지고 오지 말라고. 되게 그 좀 착하게 우리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어느 나를- 행성에 사셨어요? 아 언제까지? 북청 행성. 지구에서 사셨어요? 근데 그렇게 키운 우리 할머니는 진짜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그 강릉에 지나가다 보면은 강냉이 밭에 옥수수. 그냥 바지에다 그냥 다 밀어넣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니까 다요. 들어가는 데다가 다 밀어넣고 네. 그 할머니 몰래 할머니 딱 들어가면 이제 그 아궁이에다가 구워서 먹고 몰래 그쵸, 그랬었어요. 너무 맛있죠. 그쪽은 하도 도둑질을 이제 일상생활처럼 하니까 할머니가 그 말 나올 수도 있었겠네요. 저희 이사를 했었거든요. 이사를 해갖고 한 방에 짐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쪽 방에서 자고 있는데 그게 그 집 정리하는 게 일주일이 걸렸어요. 근데 매일 도둑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 무조건 자지 않고 이거 고쳐서야지 했는데도 어떻게 돼서 그런지 다음날 보면은 또 훔쳐가고 또 훔쳐가고 한 번은 집안에 있는 계란까지 마당에서 그 도둑이 까먹고 거기 껍질을 버리고 거기다가 똥까지 싸고 간 거예요. 진짜 왜냐면 똥 싸면 안 잡힌다고 했거든. 맞아요. 다 도둑질 다 하고 그 똥을 자리에 싸야. 똥을 예. 싸야 안 잡혀. 맞아요. 할머니가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다며. 나 할머니 말을 안 듣고 자랐지 나는. 안 들었으니까 대한민국 온 거야. 할머니 말을 안 듣고 자라야지 잘 자랄 수 있어. 근데 그 도둑질하고 똥물 싸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도 네. 그 도안정국의 군견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맞아요. 만약 돈이 많은 집들에서 도둑질하면 그 사람들은 권력이 있으니까 감찰이나 이런 군견수를 불러요. 근데 북한의 군견은 이상해요. 똥내만 맡으면 냄새를 못 맡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러 온 사람들이 간부 집에 가서 도둑질하고 거기다가 똥을 싸고 가요. 그러면 그 범죄자를 잡지 못한대. 그러니까 북한의 군견들은 북한 군견한테 나오는 노름하는 그 임자들이 다 먹고 그 군견들한테는 그냥 막 실하지만 주다라니까 코가 발달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똥내만 나게 되면 냄새를 못 맡는데요. 그래서 그게 이게 문화가 됐어요. 우리 집 마당에 군견이 있었어요. 예, 근데 못 잡죠. 못 잡죠. 한 번도 못 잡았어요. 똥만 마지막 먹으래요. 개까지 데리고 갔어요. 똥만 먹으래. 너르말만 먹어서 그래요. 너르말이 뭐냐면요. 너멀 그 정량 예. 그 뭐지 그 표준 개한테 예, 차려지는 줘야 될 영양 너멀. 예, 그걸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개가 자는데 사람이 냄새도 못 맡으면서 그 개한테 나오는 뭐 명태 떼가리나 돼지고기나 이걸 지가 다 먹어요. 그러니까 개가 코가 발달이 못 됐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진짜 똥도 귀했죠. 아, 똥 개였지. 그렇죠. 진짜 맞아요. 똥을 딱 싸고 나면은 감춰야 돼. 감춰야 네, 되지 맞아요. 않으면 그 개가 와서 먼저 먹을까봐 네. 삽으로 갔다가 그 탭이 또 집 한쪽에는 근데 북한에 지금 생각하면 그 냄새 났을 건데 집에다 한 켠에다가 그 똥을 모아놓는데 그때는 왜 냄새가 안 났죠? 아, 이게 북청 천 구석에 있어서 그래. 내가 집에다가 평양에서 내 사과똥이라서 그래. 평양에서 딱 내려오니까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바로 그 똥 냄새였어. 그 탭이 평양 냄새.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근데 한 3개월 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아 거야. 맞아. 그러니까 냄새. 그 냄새. 냄새도 없고 근데 그걸로 그게 왜 귀하냐면요. 그게 이제 친환경 거름 농사 지을 어쩔 수 때 없이 친환경이죠, 북한은. 예, 그 농사 지어서 그걸로 그래서 그게 귀한 겁니다. 돼지도 똥 먹이. 아니 그리고 맞아요. 돼지 돼지한테도 똥 사료가 없으니까 제주도. 그 진짜 시골 가면은 특히 돼지 확 똥. 이상한 냄새가 나요. 끓여서 먹여. 그게 아니요, 전 끓이지도 처음에 않아요. 몰랐거든요. 끓이지도 않아. 생똥. 애들이 돼지 후지다가 발하러 똥을 싸요. 개한테도 예. 그래. 근데 그쵸. 제가 함경북도 해령시에 갔는데 거기에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나더라고요. 매일 막 이렇게 타는 냄새 같은 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 보고 이게 무슨 냄새냐고 했더니 똥 뿌리는 냄새래요. 맞아. 그걸 인공을 뿌려갖고 돼지한테 먹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맨날 그러죠. 세상은 돌고 돈다. 우리가 똥 싼 거 강냉이가 먹고 우리가 똥 싼 거 개 돼지 먹고 그거를 잡아서 우리가 또 뭐 먹고, 우리가 맞아. 싸면 얘네를 주고 아니, 얘네가 그게 아니 이제 그 우리 친척집들 보면 자기네가 키우는 집 돼지들한테는 전문 그렇게 농장 돼지처럼 네. 아, 방목한. 그렇게 뭐 그렇게 아무거나 먹이질 않아요. 그거는 북한은 그거 아니에요. 돼지 키워서 인민군대한테 바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가 먹을 것도 아니니까 그냥 막 키우고 막 그리고 시장에 내다와 돼지고기를 팔잖아요. 근데 파는데 한때 그 고난의 행군 그 한창 그 시기에는
저건 돼지고기가 아니라 사람 고기다. 그래가지고 한때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저렇게 내다 놓는다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돌았잖아요. 소문이 많았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샀는데 뭐 손톱이 나왔다는지 뭐 맞아. 발톱이 나왔다는 등 그런 얘기가 진짜 그게 많았죠. 네. 그 우리 평양에서 우리 동네에서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네. 선자를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폐륜아니에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굶었기 때문에 네. 진짜 굶어서 갈 때까지 가가지고 환각이 맞아요. 들어서 그 사람 말로는 그냥 개로 간 거예요. 예, 개로. 맞아요. 그래서 그 선주를 잡았어요. 여기 말하기다가 막 거북스럽네. 선주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그걸 먹고 설사를 만났어. 그래서 계속 설사하고 할아버지도 죽어가요. 근데 솔직히 집에 들어갑니까? 집에 들어가봤자 뭐 죽으니까 돌아다니면서 계속 주워 먹으러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뭐 굶으니까 집이고 뭐고 필요 없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설사하고 있어 지금, 지 아버지가. 그런가 보다 하다가 애도 없고 하니까 침대 밑에 이렇게 보치라고 하지, 대야. 그거 빼니까 거기에 아이가 있단 말이지. 목담아라는 아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가 갈 때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현상까지.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그 해령이 중국하고 국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손족들이 오기를 무서워했다니까요. 맞아요. 살이 쪄 있어갖고 자기네 잡혀 먹을까봐 무섭다고 북한에 오긴 무서워했어요 그때. 맞아. 미건국 때는 장마당에 가면은 손가락 이게 발가락에 특히 얼어가지고 떨어지고 콧물이 질질 나오고 맞아. 막 기어다니는 애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우리 북청 장마당도 되게 많았었어요. 아마 제일 큰 고통이 배고픔. 그래요. 그 인민군대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북한은 김치떡을 땅에 파묻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 그 겨울 내내 반찬이 없으니까 김치를 몇 톤씩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시래기를 주워다가 어쨌든 쌓아 넣잖아요. 근데 그걸 거의 다 먹었을 쯤에 진짜 독이 엄청 큰데 밑굽에 조금 배추 몇 폭 있는 거 그거 훔치러 왔다가 그 사람이 그 독에 빠져갖고 죽었잖아요. 나오지 못해요. 나오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살 때 그 양강도 갑산이라고 안간영이라고 있어요. 진짜 영이 높아서 안간힘을 써야 하는. 근데 거기서 실제 그랬거든요. 이게 군대가 18살짜리 군대가 너무 배고프니까 길에 나와 앉았는데 웬 애기 엄마가 애기를 업고 지금 짐을 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기 엄마한테 달라붙어서 젖을 빨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해치려고 한 게 아니고 너무 배고프니까 그 아주머니 댁 가서 젖을 막 정신없이 빨고 이렇게 훌 너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가 그 군인을 나무라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배에다가 밥으로 쌌던 옥수수 밥을 그 군대를 줬다고. 그때 저희가 그 갑산으로 다니면서 장사를 할 때인데 진짜 그 막 사람들이 목격하고 그 아주머니 보고 괜찮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군대가 그 젖을 애기가 먹는 젖을 빨아먹었겠냐. 이 정도로 심각했댔어요. 실제 저희가 살던 데서. 한번 그 군인이 또 어떤 할머니가 마당에서 이렇게 고기를 끓이고 있었어요. 닭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아무튼 그걸 끓이고 있었는데 그거 몰래 보다가 할머니가 집에 잠깐 국자 가지러 들어갔을 사이에 군인이 그 뜨거운 거 그대로 들고 막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늦게 그걸 보고 이보게 군인! 고기는 가져가더라도 가마는 두고 가게. 거기 가마도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이 딱 돌아보면서 그럼 이 국물은 어떡하고 맞아. 이 국물도 사실이야.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있지 도둑 중에 제일 큰 도둑이 군인들. 아, 그렇죠. 원래 그 나이가 군인들이 거죠. 북한의 군인들이 120만이 넘어가던가 그렇게 네, 그렇죠. 되는데 100만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100% 다 도둑입니다. 군인들은. 네, 북한의 그렇죠. 군인들. 그래서 인민들의 거를 몽땅 도둑질하고 군대 나가서 북한의 제대군인한테 군 누구한테 물어봐도 군대 나가서 뭘 배웠냐 하면 나는 싸움을 배웠습니다. 하가 아니라 나는 도둑질을 배웠습니다. 맞아. 그래서 도둑질하는 방법도 기상천외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그 거의 강도죠. 그 함경남도로 추방돼서 한 집에서는 창고에서 누가 뭐 이렇게 훔쳐가는 거예요. 낙지발이 철이어서 낙지를 오징어를 훔쳐가는데 도둑놈아 하고 아버지가 뛰어나간 거예요. 근데 딱 나가는데 그 출입문 그 쇠살창 쳤잖아요. 북한은 도둑. 네, 네, 못 그쵸. 들어오게. 그 쇠살창으로 군인이 이렇게 내다보면서 멍둥이로 무수기 뭐이라고? 쇠살창을까? 예. 에이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인은 뭐라고 말 못해.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해요. 다 갖고 간 거야. 그러니까 맞아. 예. 북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도적은 잡지 말고 쫓으라 했어요. 왜냐하면 도적들이 몸에다가 쟁기를 지고 있거든요. 칼이나 도끼를 쥐고 있기 때문에 도적은 쫓으라고 해서 그 정도로 막 상대방이 주는 위협감이 너무 강했고 그 풍산에서는 또 그 북한에 한때 그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군대들 막 염소를 기르라고 네, 막, 맞아요. 막 염소. 북한 말로 지랄지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군대들이 그 군대 자기네 가재로 했던 염소는 사내가 다 잡아먹고 마리수가 모자라니까 인가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게 생명이에요. 그 염소를 봄에 갔다가 젖을 짜가지고 죽 끓여 먹고 이러는데 그러다 나니까 그 염소를 창고에다 넣었는데 군대들이 저녁에 와서 그 염소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갖고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못 나가게 바깥으로 자물쇠를 채우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침에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문을 부시고 나갔는데 염소가 없는 거예요. 대신 거기에 정성껏 쓴 편지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염소가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인민군대 따라갑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막 한두 집에서 아니, 일어난 게 아니고 무지 기수였어요. 그래서 옆에 다구리 가보니까 네. 닭도 없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염소의 선택이 맞는 것 같아서 따라갑니다. 실제 너무 도둑질 많이 하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아니 그 진짜 그게 한때 도둑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런 말이 진짜 많이 돌았잖아요. 돼지우리에도 돼지를 이렇게 훔쳐가가지고 다음날 가봤더니 이민군대 아저씨 따라가요. 돼지가 그렇게 남겨놓은. 군인들이 그게 재미가 붙어서 네. 그게 유행이어가지고 내가 써놓고 왔다고 하면 되게 그거 가지고 와, 스타 되죠. 야, 얘 용감하다. 네. 뭐 어쩌다. 아 근데 그건 남자 군인이고 여자 군인 도둑질하는 거. 여자들이 날아요, 질질. 아니 날아요, 질질 날아요. 나는 제일 충격받은 게 명절날 똑을 도둑질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네 부대 거 명절날에 똑을 만든단 말이야. 군인들한테 네, 똑을 맞아요. 먹이느라고. 네. 근데 그 똑 도둑질하는데 네. 그 돌아가면서 야 똑 반죽 할 애들 오라 하고 네. 몇 명 데리고 오지. 근데 갈 때 하얀 수건을 먹이 걸고 와요. 탁 갔다가 나올 때 또 수건을 걸고 나와. 근데 그건 수건이 아니라 똑이었어. 수건 모양으로 빚어가지고 탁 걸고 싹 나와. 일 다 하고 나와요. 나와가지고 탁 이래갖고 먹어요. 근데 신입병사들은 나오면서 딱 겨울에는 딱 2월 16일 이럴 때 김정일이 생일 이럴 때 나와가지고 똑을 떼서 눈 속에다 집어 버려 일단. 그죠, 얼굴이. 오면서 그럼 그거 얼어 거기서 그다음 정말 맛있죠. 나중에 딱 다른 사람들 몰래 싹 가서 그거 갖다가 하나씩 이제. 그 얼은 거를 딱딱 하면서 맛있지. 굉장히 고소하겠다. 맛있어. 맛있지. 저는 저희 학교에서도 도둑이 엄청 많잖아요. 서로 친구들끼리도 도둑질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맞아. 저희 한 번은 이렇게 체육대회가 있어갖고 이렇게 도시락을 싸줬어요. 저희 할머니가 싸줬는데 한 번은 운동회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교실에 딱 애들끼리 다 밥 먹자고 올라왔더니 밥이 싹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막 도시락이 뭐고 다 뒤집어져 있고. 근데 저희 반에 정말 못 사는 쌍둥이 2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정말 왜소하고 거의 영양실조가 가난한. 와갖고 죽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학교 열쇠를 어떻게 똑같은 게 이렇게 녹슨 열쇠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오자마자 아무래도 얘네가 의심스럽다 해갖고 학생들 다 있는 앞에서 막 걔네 뒤졌는데 진짜 녹슨 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돌아가면서 그걸 막 먹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사실은 예.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고난의 행군의 지금 더더욱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고난의 행군은 지금도 연속이에요. 아, 그렇죠. 지금 북한이 좋아하죠. 지금도 연속이고 예. 어떤 분들은 북한이 요즘 뭐 TV로 나오는 거 보니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좋아 보이는 걸 내보내서 그렇지 정말 어렵게 살고 몇 올 프로밖에 겨울에 안 지금 돼요. 얼어 죽은 사람이 저 라선지구만 해도 300명 넘는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방송이 그 정도지 엄청나게 죽었을 거예요 진짜. 그리고 작년에 북한에서 수해 났잖아요. 그 수해 났는데 김정은이가 그 수해 현장에 가지 않고 미사일 발사했어요. 근데 그 텔레비에서 보는 거는 막 이불을 주고 이래가지고 막 TV에 막 나왔잖아요. 네. 거기 실제로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정권에서 인차 집도 안 지어지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 국가적인 건물에다가 막 학교 강당에다가 막 사람들 밀어여니까 진짜 자기네 옛날에 부모님들이 물려준 그 옷, 이불, 갑옷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살 정도였고 저희는 또 저희 동네에서는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돼지가 있잖아요. 돼지가 참 제 생각에는 돼지가 영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돼지는 있잖아요. 이제 뭘 그 중국에서 나오는 가스라이터 있잖아요. 그걸 그 꼭대기 로라를 딱 버리고
코 밑에다 대면 먹을 건 줄 알고 이렇게 덥석 이런데 그러면 그 가스라이터 하나 가스가 몸에 다 들어가게 되면 돼지가 너부러져요. 그래서 가스라이터 갖고 되게 돼지를 많이 잡는데 그날 도적이 둘이 군대가 둘이서 야 내 먼저 돼지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를 가스라이터를 질식하겠으니까 내가 이제 돼지 대가리 딱 내밀 때 네 도끼를 깔아 이렇게 된 거니까 그 가스 하나를 다 먹고 몸량이 80kg, 100kg 난 돼지는 죽진 않아요. 약간 얼뜰하다 좀 느슨한 그 상태에서 도끼를 까요. 근데 그 집 돼지는 똑똑했나 봐요. 가스를 타겠는데 이게 주둥이를 딱 부딪혔대요. 그러니까 가스가 그 로라를 딱 열어놓은 조건에서 샥 하고 다른 데 나갔어요. 그러니까 잡으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그 길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돼지가 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군대가 아무래도 안 되니까 나가야겠다고 해서 그 새까만 밤이니까 전지도 없이 하니까 그 돼지굴 안을 문을 내밀었는데 꼭대기에서 뭐가 도끼를 딱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돼지 대가리인 줄 알고 꼭대기에서 그 사람은 또 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그때 군대가 죽었어요. 아, 죽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도끼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갈 때 두 사람 사이에 암호가 내가 이제 돼지 대가리를 잡아서 원래 보내겠으니까 네가 도끼를 꼭대기를 깔아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을 깐 거예요. 그래가지고 즉사해가지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이력서에다 뭘 써야 되나 돼지를 잡다가 죽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한때 또 우리 동네에서는 뭘 하지만 야 너는 저게 죽은 내용이 더럽다 막 이렇게 정도로 유행이 될 정도로 그 말이 그게 네. 도둑질하다가 잘못된 게 많아요. 그 가스라이터 딱 됐다가 예. 돼지가 안 죽으니까 예. 이상한데? 자기가 맡았겠지. 아, 이상한데? 아 맞아. 뭐 이러다가 지가 지가 돼지보다 더 몸이 호약한 거야 사실. 맞아. 지가 맞아. 돼지 잡다가 아침에 깨난 거야. 맞아. 아침에 깨났네. 죽진 않지. 내가 지가 깨나 버린 거지 거기서. 저는 그 결혼 전에 고난의 행군 때 참 이렇게 다 뭐 직장 전체가 도둑질하다 다니니까 저도 갔는데 제가 도둑질을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정적인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크게 안 했는데 저게 가을이었어요. 가을이어가지고서 이제 그 마지막 날씨가 좀 쌀쌀했는데 고추밭에 들어갔어요. 고추밭에 들어가는데 고추밭에 들어가자면 요령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옥수수는 눈에 보이는 걸 뚝 따면 되지만 고추는 뭐처럼 이렇게 드릉드릉 매달렸잖아요. 약간 19금인데 매달렸어요. 그러다 나니까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고랑하고 이랑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그 이랑에다가 비닐 마대를 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서 누워서 따야 돼요. 그게 고추밭의 노하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고추를 이렇게 누워가지고 버벅전진 해가며 따는데 갑자기 사람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예, 사람이 딱 오는데 여자하고 남자가 와요. 근데 둘이서 그 고추밭 머리에 막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소리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연애를 하다가 막 이상한 짓까지 하다가 가다 나니까 3시간을 제가 이렇게 누운 채로 있었어요. 아니, 이상한 짓 아니고 사랑이 예, 그냥 좋게 말하게 되면 사랑으로 불태웠죠. 근데 그게 화면으로 보면 아름답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리얼로 보니까 안 이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다가 3시간을 그 밭에 누워 있었어요. 야, 그러다 나니까 3시간을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 또 준비 동작도 많고. 예,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이게 도둑질하러 가지 말아도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다음부터 저는 조금 삼가했어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보고 도둑질이 안 북한은 가겠다. 예. 모텔이랑 호텔이 이게 일반화되지 예. 못하다 보니까 주로 바티나 이런 예, 데 잡고. 그렇죠. 여기서는 도둑질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선 도둑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바로 경찰. 대한민국 헌법에 걸려요. 저 겨우 왔는데 이렇게 되긴 싫거든요. 예. 전 남한에 딱 도착하는 순간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떳떳하게 숨어 다니지 않고 그런 마음이 제일 크게 하긴 했구나. 참고로 네, 반성해 참고로 보겠어요. 도둑질하는 좋은 방법 그 2명이서 해야 돼요. 한 명이 배에다가 네. 그 대야를 끈으로 해서 대야를 이렇게 차고 버벅전진해서 나가면 네. 뒤에가 누워서 발로 이렇게 가면서 도둑도둑 해가지고. 맞아. 네. 고추밭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다음- 드릉드릉 매달리니까. 그다음 이렇게 무거워지면 좀 돌아서서 같이 밀면서 가. 아니 성욱이 오빠는 네. 피부도 하얗고 막 진짜 막 그렇게 생겨가지고 도둑질 안 하게 생겼잖아요. 평양에서. 아니야. 근데 고추까지 나도 도둑질 못한 고추까지 도둑질 해봤네요. 이런 그게- 것도 해. 되게 그게 알고 나도 보면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알고 사는 것 같아요. 보면은 감옥 생활도 정말 많이 했고 도덕계의 뭐 난돌이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아니야. 도둑의 아이돌.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자 이제까지 민간인 도둑질 얘기. 네. 자 이제 간단하게 자 이제 보면 이번에는 좀 큰 도둑질. 예.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경험한 거 선생님들
네. 야 지금도 자행되고 있잖아. 선생님들이 애들하고 다 같이 앉아서 선생님들은 원래 옛날에는 선생들한테 가서 밥 먹었거든. 예. 근데 어떡하냐면 뭔지 모르겠는데 애들 삥 둘러앉고 예. 서풍 때. 가운데 가서 딱 앉아 선생님이. 그러면 그렇죠. 이쪽 애가 도시락을 긋고 아, 맞아. 선생님 우리 엄마가 사줬어요 하면서 딱 갖다 놨나 봐요. 그러면 탁 보면 도시락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얼마나 큰지 사이즈가 중요해. 두께를 보고 탁 알았어요. 보면 또 조금 더 저쪽 애가 세 개를 갖고 와 이번에는 선생님 우리 엄마 갖고 왔어요. 그러면 맞아. 이쪽 애가 자존심 상해. 맞아. 이게 도둑놈이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엄마 나 이번에 갈 때는 도시락 뭐 4개 싸줘. 뭐 개수를 많이 해줘. 네네. 뭐 어째줘. 그러니까 마지막에 선생님이 거짓말 아니고 도시락을 이만큼씩 해가지고 네. 두무지. 그래서 학생들이 매다가 집에까지 날라다줘. 거기 맞아요. 차라리 밥 해다 갖다 주지. 아니 그 쌀 주지. 맞아. 그 hen 밥을 그렇게 날라가는 거야. 그 집에 가면 선생님은 그거 가지고 두고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특히 서풍 갈 때는 엄마들이 그 선생님 도시락을 따로 사주잖아요. 병들을. 맞아요. 그쵸, 그쵸. 따로 사주는데 선생님이 자기 거는 옆에 놓고 자 보자 누가 맛있는 거 사나 보자 또 보자. 보자 하고 하나씩 이렇게 다 담는 거야. 맞아. 한 개씩 계란 하나면은 계란 하나 다 담아. 보자 이러고 그리고 자기 거는 집에 가서 살림에 보태고 맞아. 끼니는 우리 거를 그치. 조절해가지고 그것도 내 조절이야. 것도 내 거, 너희 것도 내 거. 근데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제가 5년 전에 왔잖아요. 저희 아이 때는 선생님한테 도시락을 주는 게 아니고 맛내기를 줘요. 맛내기. 미원. 미원을 주는데 그것도 달라요, 부류가. 좀 잘 사는 애들은 다시 본산, 일본산 아지나모토. 미원을 아지나모토를 주고 조금 약간 중류층에 사는 사람은 대단. 예, 중국 이걸 주는데 그냥 딱 신문지에 싸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떡을 사고 계란 사고 이건 이제 지나갔어요 그런 시대.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담배 안에다가 뭐 돈을 5,000원짜리 딱 넣어주고 그게 깨끗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 선생님들이 퀄리티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이렇게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2010년도 이후부터는 네. 북한도 변해요. 저희- 현실적인 거. 저희 때랑 지금도 변하지 않는 거는 선생님들이 정말 조금 생활이 괜찮은 네. 애를 담당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 그 그건 경쟁은 맞아요. 치열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한 명씩 자기 반에 두면은 그 친구들한테서 식량이나 이런 거를 방조받잖아요, 맞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런 애들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 애들은 추워도 이제 우리가 난로 난로 담당이 앞에. 있잖아. 네. 그 걔네는 담당이 아니어도 항상 그 근처에 앉고 맞아요. 항상 이뻐하고. 똑같은 잘못을 해도 그러니까. 이쪽에는 한 맺히고 얘는 그러지 말라. 그냥 이러고 들어가고. 근데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저희도 저희 아들 학교 다녀보면 선생님이 난로 앞에 앉히는 애가 고정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맨날 와서 뭐래요. 엄마 그 학병위원장 아들은 난로 앞에 그 선생이지 그 새끼는 지금 그 이제 가방이요 난로에 녹아서 찔러가라. 그러니까 난로 앞이면 그러니까 북한에는 가방을 이렇게 뒤다 놓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막 하루뿌리 그래서 제가 막 북한말로 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면 악담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애만 맨날 거기다 앉히는 거야. 그래서 그 가봐 이제 그 난로불이 찍 녹아 질 늘어더라고요. 진짜 녹았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이 와서 가방이었구나.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 그거 봐 너무 난로 앞이라고 좋진 않다. 뭐 이래가지고 근데 빈곤이- 위로했죠. 빈곤이 누군가 그랬어요. 네. 빈곤은 경제적 빈곤은 정신적 빈곤이다. 진짜 경제가 빈곤하니까 진짜 악담만. 사람들이 악만 남아서. 이제 여기에 저 첨부해서 한 가지 설명드린다면 북한은 옛날에 한국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 나무 난로를 놔요. 나무 난로. 그래서 나무 난로 넣고 당번이 있어가지고 그 나무도 돈 주고 사서 가져와서 맞아요. 이렇게 불 떼야 돼. 그럼 그게 불이 창문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 연기가. 연기통을 해가지고. 돈이 좀 많으면 선생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난로 옆에 앉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 이렇게 큰 공장들이 다 서 있잖아요, 네. 거의 다. 근데 한때 그 화학 비료 공장, 어마어마하게 큰 그냥 북한의 그 비료를 거의 100% 다 보장하는 그런 공장들도 사람들이 이제 내다 팔 게 없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철부터 부속품부터 그 공장 직원들이 다 뜯어다가 시장에 이 팔아갖고 중요한 얘기. 완전 항폐화돼 버렸어요. 뼈밖에 안 남아있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공장은 농사만 짓고 도둑질 해가지고 모르죠. 구호 직장이에요. 구호 모르지. 일반 공장 기업소들은 진짜 다 뜯어 팔아가지고. 네, 일반 그쵸. 기업소 공장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도 맞아. 압니다. 그거 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예. 도시건설이 나는데 도시건설이 안 돌아가더라고. 그럼 뭐 신발 공장도 안 돌아가더라고. 예, 안 돌아가. 그래가지고도 매 해마다 기자가 이렇게 와서 딱 마이크 들이대면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용도 따라 만가동 만부하를 일으켰습니다. 예년에 없는 성과를 250% 완성했습니다. 내 말 거짓말이 아니야. 맞아. 진짜 맞아. TV 보면 딱 그러고 맞아요. 있어요. 아니 그리고 TV에 보면은 그 김정은이랑 현지 시찰 많이 가잖아요. 군인들한테 방문해갖고 어떻게 먹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면 세상이야. 제가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인민들 막 김정일 때부터 보면서 아유 쟤들은 저 하루 잘 먹겠구나. 그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온다고 하면은 세팅 그냥 딱 해놓고 그다음에 가면 다 철수해버리고 그런 식이었죠. 근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김일성, 김정은이만 나타나면 우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우리 언론에서도 그런 말 했잖아요. 네. 김씨 일가는 인간 체류탄이다. 체류탄 딱 앞에 맞으면 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존재가 체류탄인 거예요. 근데 저희도 왜 그랬는지 우리 조선민주주의공화 국민이었잖아요. 5년 전까지는. 저도 왜 울었을까? 영원한 수수께끼로. 옆에서 오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예요. 예, 네. 어느덧 뭐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아, 예. 예, 금방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지금 상당히 북한이 이렇게 말로만 들어도 너무 가난하고 빈곤한 나라예요. 이게 왜 이런 나라가 됐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배급 체제가 사회주의 배급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기도 해요. 배급 체제는 어떻게 유지되냐 하는 겁니다. 네. 배급 체제는 정부에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쌀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90년대 중반에 그 북한 정부가 완전히 가난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서 배급 체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 경험했잖아. 네네. 보안원, 보위원, 당일군, 몽땅 다 장사하는 인민들한테 가서 그쵸. 야 내가 커버 서주겠으니까 너 해라. 장사해라. 예. 돈 좀 달라. 너 좀 해라. 너 좀 어째달라. 이랬는데 이런 보안원들, 단속 성원들이 갑자기 돌아서서 그 인민들을 탄압하고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왜? 대북 지원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돈으로 그 권력자들 보안원들한테 배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충성할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무상은 배급은 우상을 낳는다. 오 명언이네. 그냥 주니까 주는데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을 탄압해야 먹고 산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보잖아요. 지원해줘라. 대화해야 된다. 대화하기 위해서는 줘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지원해준 자 쌀은 다 권력자들한테 배급을 갔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제는 공장을 준단 말이에요. 네네네. 공장을 주고 치과병원 주고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면 무조건 행사를 하잖아요. 그쵸. 그럼 뭐라고 합니까?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 아래 외국에서 남조선에서 갖다 바쳤다. 바친다. 예. 맞아요. 맛있잖아. 진짜 황당해서 그러잖아요. 그쵸, 정말. 그쵸.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그럼 그러겠거니 하고 인민들은 가만히 있다가 인민들이 쓰긴 써요. 어떻게 하냐? 도둑질해가지고 그걸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치과하는 이런 그 수준 있는 그런 비싼 이런 실이다 하면 그 실을 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바느질로. 다른 용도로 뭔가 이렇게 치실 같은 거. 쓰기도 하고 어쩌기도 자, 야, 그러면 이게 사실 그게 이런 막 식량들이 공장에 이렇게 뭐 외부에서 지원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장의 문이 다 이제 항폐화돼서 나와갖고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자기 안 나갈 땐 이유가 있잖아요. 공장도 안 되고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어차피 맞아요. 배급도 안 나오는데 이 이유가 있어서 안 나가도 잡히지가 않는데 단련대 같은 데 가서 고생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식량을 준답시고 그것도 푼푼하게 주지도 않아요. 그거 조금 주면서 야 너 국가에서 배급 타면서 왜 안 나와? 너 그러면은 단련대야 해갖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북한 인민들한테는 자유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할수록 주민들, 인민들의 인권이 탄압된다. 예, 이것이 맞아요. 가장 중요합니다. 인권을 탄압하는 그 중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인민의 편에 되는 길이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일입니다. 북한 정부는 절대로 독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방송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